10월 27일 화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하도와 복희도의 그 숫자 있잖아요. 그 차이점 그런 걸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은 3, 4 성화들하고 이제 8개의 변화 이렇게 했거든요.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지금. 3, 4 성화는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역에서 본 3, 4 성화. 순양 하나인데 거기서 세 개의 괴가 나온다 했잖아요. 변화하는 것은 반드시 상, 중, 하, 3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은 삼수고 다 변한 걸 놓고 보니까 세 개에다가 근원까지 합하니까 네 개가 나오잖아요. 그걸 3, 4 성만이라고 했고 이래서 순양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음이 나오는 거 이래서 셋으로 갈라지고 또 순음에서 갈라지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똑같이 상중하, 상중하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양에서도 셋, 순음에서도 셋으로 갈라지더라. 요거 천부경에서는 일사삼극이라고 했다. 너무 쉽잖아요. 이게. 이렇게 천부경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변화는 반드시 1변, 2변, 3변으로 하더라. 근데 그 모든 걸 드러난 결과물을 놓고 보면 이것까지 합하니까 4개가 되더라. 여기도 4개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3, 4 성만이라고 했더라. 3으로 변하면서 4로 고리가 돼서 이어지더라. 그럼 3까지는 뭐냐면은 이게 하늘에 무형의 하늘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1, 2, 3은 하늘이라고 했고 4부터는 뭐냐면 형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라는 숫자는 원방하째 박에다가 8팔자를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8팔자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8조각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장차 벌어질 걸 그 모든 걸 담아 두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죠 이게? 벌어질 걸 담아 두는 거죠. 그렇죠. 아직 벌어진 거는 8로 벌어진 건 7, 8이 나와요 지금. 근데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속에 이미 8로 벌어질 게 이미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4를 갖다가 8로 연결시키냐면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2, 4, 8 요거는 같다 그랬잖아요. 4라는 숫자는 장차 음량으로 벌어지니까 8개가 나올 걸 이미 그 속에 내포하고 있더라. 그러한 그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일석삼극 해갖고 여기도 양이나 음이나 일석삼극 다 보니까 6개가 나오죠.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그걸 6회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8개가 될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6표 여기 3개 여기 3개는 뭐냐면 근본을 말한 거예요. 음과 양의 근본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6표로 점을 치는 6효점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음과 양을 가지고 음과 양의 근본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서 점을 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8개, 8개를 가지고 또 점을 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뭐냐면 지엽적인 거죠. 요거는 근본적인 거고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6효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6효는 3이 2번 벌어진 거니까. 근데 4는 뭐냐면 이게 형상을 말했잖아요. 4는 땅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드러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전 시간에는 복희도의 1하고 화도의 1을 중심적으로 했었어요. 오늘은 이해가 하는 걸 중점적으로 해보죠. 하도의 2. 하도는 1육수, 50호, 27하 이렇게 돼 있다 했죠. 이게. 근데 복희도의 2는 복희도의 여기 1건천이고 여기 2태태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2인데 하도에서 2는 뭐냐면 남방으로 올라가 버렸어. 꼭대기에 올라갔고 복희도의 2는 어디에 있었죠? 이것도 꼭대기에 있는 거거든요. 동남방. 예.
요 두 개는 뿌리가 태양을 뿌리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뿌리로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일 맑고 밝고 제일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요이나 요이는 똑같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걸 말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도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 7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기도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 1이 있다고 한 게 고리 차이죠. 2는 똑같이 1 속에 들어있어요. 1 속에 2가 있고 7 속에 2가 있고 그건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데 여기는 양을 갖다가 양의 시작을 1이어갖고 이거는 7이라고 했고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기도에서는 꼭대기에 있는 걸 7로 봤다는 그 얘기는 뭘 의미하고 하도에서 7은 뭘 의미하고 이제 그것도 구분해야죠. 이제. 요거 법기도의 1은 어떤 상태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형상을 위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법기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사상을 갖다가 상징하는 숫자다 그랬어요. 그럼 하늘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걸 1이라고 했더라. 그럼 형상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전부 형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지금요. 그럼 법기도의 1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형상을 말한 거죠.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형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걸 왜 1이라고 했느냐고 얘기해요. 이 하도의 7은 뭐냐면은 형상하고 무관한 건 아니죠. 형상하고 전부 연결되는데 그러면서도 뭘 위주로 했냐면 오행을 위주로 했다 그 얘기지. 이제 가운데 5가 들어갔으니까 오행을 위주로 한 거고 법기도는 가운데 중심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냐면은 형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심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속에 들어간 거 어떻게 봐?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0으로 처리를 했던 거고 하도의 중심에는 5를 갖다 집어넣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양토 그러죠. 5, 10토. 5는 양토, 10은 음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양토를 갖다가 기본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토를 기본으로 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의미도 철저하게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이걸 분간을 못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낙서 있잖아요. 은항도 그 중심에 5가 들어갔잖아요. 그걸 자꾸만 오토로 하래요.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닌데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낙서의 중심에 들어있는 5는 오토도 되지만은 오행을 말한 거예요. 오행을. 토가 들어가면은 50토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 근데 10토는 빠지고 5토만 들어갔어요. 낙서에서는 10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왜? 10이 등장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음가영이 온전히 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낙서는 음가영이 온전히 합한 게 아니고 음과 양이 있긴 있지만 양을 위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홀수 있잖아요. 양은 홀수니까 홀수의 중심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는 토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 홀수의 중심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가 오토로 본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가 없지. 하지만 오토의 근본 그 기능이 뭐냐면은 변화예요. 양적인 변화를 가리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음적인 변화의 한 중심에는 6이 있잖아요. 그 용담대 중심에는 6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6은 토가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중심에 들어간 건 좀 원래 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5토, 6토 그런 표현보다는 낙수의 중심에 들어간 5는 토라고 하는 것보다도 홀수의 중심, 오행이라고 그래요. 오행이고 그 다음에 용담도 중심에 들어간 6은 육토라고 할 수 없잖아요. 육지라고 하는 거지. 그걸 오행으로 따지면 물이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보다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홀수의 중심수 5, 짝수의 중심수 6이 들어갔다. 근데 복희도에는 그 가운데가 텅 비었다 그러면 홀수하고 짝수의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선 지금 복희도는 개념이 없는데
요건 양이고 요건 음이라고 해요. 일권천 이택타 양음. 선미야도 양이고 사진내는 음이고. 음양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니죠. 있는데 그럼 왜 집어넣지 않았느냐? 숫자를 왜 집어넣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 왜 안 집어넣었어요?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대답인데 생각들 하나 몰라게 분명히 이게 음양 전부 다 괴가 있으니까 중심에도 음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낙서에는 오라고 했고 영감이 6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숫자를 안 집어넣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중심이 빠져버려서 그래요. 중심은 5부터 잡히는 거예요. 중심은 두 개가 요거하고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뤘을 때 여십자가 되잖아요. 그래야만 한 가운데 중심점이 생기는 거지. 이게 숫자로만 5란 말이에요. 지금 1, 2, 3, 4하고 여기 중심이 5란 말이에요. 근데 요 중심은 두 개가 합한 중심은 진정한 중심이 아니라 했잖아요. 세 개가 겹쳐야만 중심이 생기는 법인데 낙서에서는 세 개가 합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세 개가 합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1이 6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1이 6으로 된 거 5로 합한 거잖아요. 5로 합한 건 뭐예요? 세 개가 합한 게 아니고 두 개가 합한 중심이지.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낙서는 그래도 두 개는 두 개지만은 중심점이 있었어요. 그거는 형상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변화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동서남북 중심점 5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형상으로 보면은 음과 양이 분명히 나와 있지만은 형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형상이 무슨 중심이 있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 이렇게 벌어져 나간 것 뿐이지 중심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여기다 쓸 수가 없잖아. 보이는 걸 써야죠. 그래서 안 쓴 거예요. 그냥. 중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도 생각을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어쨌건 하도에서는 맨 꼭대기에 7이 있었는데 법규에서는 1이 있었어요. 1이 7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1하고 7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7은 뭐냐면 빛을 말하는 거지. 이제. 빛과 화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1은 오행이 일육수의 그 물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법기도는 오행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사상을 기준으로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 1을 갖다 수라고 할 수가 없지. 근데 낙서에서는 오행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칠화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을 갖다가 제일 높이 올려놓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밝은 거였죠. 뜨거운 거고 뜨거워야만이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지. 여기는 그걸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7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지금. 그걸 1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통째로 다 본다고 해요. 하나로 본다고 얘기했죠. 하나로 보려면은 하나로 본다고 하는 것은 다 본다는 얘기야. 한꺼번에. 내가 한꺼번에 다 보려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마을이 다 보이지. 내가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산보다는 낮아요. 어떻게 다 봐요?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거.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거. 한 번에 모든 형상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1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상과 연결시켜서 말을 하려면은 모든 형상을 밝히는 곳. 밝힌다고 하는 건 내가 본다는 얘기죠. 이거는 밝히는 건 똑같은데 이건 뭐냐면 물질을 말하는 거지. 물질.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서 모든 걸 뜨겁고 밝게 보는 그 상태를 말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밝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밝은 곳.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7 속에 들어있는 2는 화죠.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일관천하고 같은
같은 태양을 한 뿌리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불하라고 한 게 아니죠. 이거는 똑같이 어디서 본 거냐? 꼭대기에서 본 거예요. 이거나 똑같이 제일 높은 곳에서 보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이거는 위에 음료가 하나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양료로 되어 있고. 그럼 이건 어떤 걸 말해요? 이거는 막힘이 없잖아요. 전부 다 그냥 환하게 터져버렸어. 그럼 요거는요? 높은 곳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삼리화 사진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칼질 쪽에 여기서는 땅의 사상. 땅의 사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진계를 한번 보세요. 진계를 딱 보면은 우리는 이 순음에서 제일 밑에 있는 이 음으로부터 이렇게 양이 올라가는 형태가 이거라고 이제 그렇게 알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은 땅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땅에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늘에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라고. 땅에 있어야지. 땅에 있어야지 왜 하늘에 있어야 돼? 아니 땅 밑에서 올라온다고 해놓고 이건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어 지금요. 왜 그 생각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다가 쓸 수가 없어 이걸. 쓸 수가 없죠. 어떻게 써 이게 지금?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잘 보세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부터 여기에 양이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양을 말한 거고, 요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음을 말하는 거죠. 양이라는 놈은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올라간 양. 아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음을 말하는 거죠. 아니 양만 갖고 얘기해. 양. 다 올라간 거죠 그럼. 그렇죠. 다 올라간 거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이것은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시종을 말한 거예요 지금요. 어떤 게 시작이고 어떤 게 끝이죠? 당연히 이게 올라갈 땐 이게 시작이지.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순양에서 음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음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이걸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다 내려가는 거죠. 이게 시종이라 지금. 이것도 시작이고 이것도 시작이고 똑같아요 지금. 시종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가운데 건 뭐예요? 이거는 중이죠. 이제 음에서 양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갖다 땅에서 올라간다고 해놓고 여기 보면은 땅의 사상이 아니라 하늘 사상으로 자리를 먹여버렸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야 이게 지금? 땅 밑에서 올라간다고 해놓고 이거 하늘, 이건 지금 저기 땅이 아니라 이거 하늘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면 헷갈리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순음이잖아요. 순음이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순음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올 적에 음이 무너지는 거지. 땅이 무너지는 거지. 하늘이 내려오지 않는데 땅 그대로 자리를 찾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음이 다 해야 돼요. 땅이 무너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땅이 다 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땅이 다 해야 돼. 땅이 다 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는 순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양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럼 이 땅의 사상에서 양이 가장 센 게 어떤 거예요? 순이죠. 예? 순. 요거지. 요게 제일 센 거예요, 이게. 반대로 보면 돼요. 하늘에서 음이 제일 센 거는 이거지.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뭐냐면은 관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관문. 땅으로 내려가려면 이 자리를 통과해야 돼. 하늘로 올라가면 이 자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진손,
장랑과 장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음과 양을 갖다가 하늘로 올려보내고 땅으로 내려보내고 그 관문에 계죠. 그래서 진성이 북귀도에서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문왕도에서는 서로 떨어지죠. 근데 용담도에서는 어디로 가요? 진성이 뒤집어버려요. 뒤집어져요. 네, 이쪽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여기가 오진네, 진께가 일로 가버려요. 손께는 일로 가버려요. 이 자리로. 시종, 아까 시종 이랬잖아요. 종이 시로 가는 거예요. 문왕도에서는 요게 이 자리로 가고 이게 이 자리로 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중간에 변하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다 계획된 천지가 완전히 뒤바뀔 때는 지금 권태 이진 4개의 하늘 사상이고 선관광군 4개가 땅의 사상인데 땅의 사상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하늘에 있던 4개의 사상이 전부 다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게 마지막 용담도예요. 문왕도는 절반씩 섞여요. 2개는 하늘 사상 그대로 있고 2개는 땅의 사상이고 여기도 하늘 2개, 땅 2개가 섞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도 문왕도 그 8개의 위치를 다 오늘 강부서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돼요. 문왕도에서는 여기 뭐가 되냐면 구리화가 들어가요. 이 삼리화잖아요. 이게 하늘 사상이잖아요. 이 자리는 뭐가 되냐면 사선풍이 들어가요. 요 놈이 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사상이 일로 온 거예요. 하늘 사상, 땅의 사상, 이 자리는 요게 들어가 버려요. 삼진내가 되게. 그러니까 하늘 사상 요거하고 이게 2개가 되죠. 그다음 이 자리는 뭐냐면은 요 놈이 팔간성이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늘 사상이 이렇게, 땅의 사상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근데 땅의 사상은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는 뭐가 되냐면 요 놈이 들어가, 이곤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땅 그대로 있죠. 이 자리는 요게 들어가요. 이 태택이 여기서는 7태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하늘, 그다음 여기는 일권천, 6권천으로 되고요. 하늘이 들어가. 이 자리는요. 이게 육감수가 일감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군데가 땅이죠. 여기 2군데는 하늘이야죠. 그러니까 땅 2개, 하늘 2개, 땅 2개, 하늘 2개. 반반씩 섞여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중간이니까 시작에서 중을 거쳐서 종으로 가는 거잖아요. 종에서는 완전히 뒤바뀌어야지 이렇게. 요 놈은 그대로 일로 가고 육감수는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버려요. 그 다음에 팔간상이 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곤지는 이 자리로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4개의 그 땅의 사상이 전부 다 일로 가요. 다만 자리가 조금 변하지. 자리가. 하늘 사상은 전부 다 이쪽으로 내려가 버렸죠. 근데 이렇게 한 칸씩 끼어서 들어가요. 이렇게. 그건 지금 그런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근데 큰 틀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담도는 복귀하고 완전히 천지의 사상이 뒤바뀌어 버려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천지의 개벽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치를 모르고 개벽이 어떻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벽은 특히 증산도 같은 데서 말하고 있는 개벽은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전부 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하늘과 땅이 지측이 이렇게 23도 틀어진 게 이렇게 똑바로 잡히면은 상전백회가 된다 이제. 바다가 땅이 되고 이제 그런 물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개벽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 개벽을 말하나요? 그러니까 8개를 모르고서는 개벽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책을 보세요. 인터넷상 한번 다 뒤져보세요. 개벽을 이렇게 말하는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어 지금. 증상께서 그랬거든요. 도통의 비비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8개에 따랐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다 알아. 제 증상계를 속한 사람들 다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 도대체 앞뒤가 없는 그러니까 모순된 그런 말들만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자리에 왜 이게 들어가고 이 자리에 왜 이게 들어가고 그 이치를 갖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사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형적인 사방도 있고 유형적인 사방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방 그러면 동서남북 물질적인 그 공간 있잖아요. 그것만 알고 있어요. 물질적인 공간, 사방은 뭐냐면 무형적인 공간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형적인 공간을 통해서 무형적인 공간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또 물질적인 추나추동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에 다 보여 그거는 변화하는 형상이. 근데 그런 건 쉽죠. 근데 무형적인 사실가 내 속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지. 양면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굳이 그걸 왜 사방과 사시라는 역사자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느냐면은 벌어지면 네 개가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변화의 주체는 3이더라 그 얘기지. 변화의 주체가 3이라고 하면은 그걸 하루에서는 어떻게 나눌까요? 변화의 주체를 3이라고 하면은 한 단락을 넷으로 나누는 거죠. 그 3, 4, 10이나 4, 30이나 이제 똑같은 거죠. 그게 3, 4, 12가 뭐냐면은 3, 4 성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그 척추뼈 있잖아요. 이게 몇 개예요? 척추뼈가. 이 목뼈는 7개잖아요. 그 등뼈 이렇게 12개. 합하면 19개잖아요. 5개가 또 있잖아요. 요추, 허리뼈 24개예요. 그게 원래 12개에서 나간 거예요. 12이 음양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그 왜 하필이면 인체가 24척추뼈로 되어 있느냐. 3번 칼리면 8쪽으로 나가니까 38이 24잖아요. 그러니까 인체를 놓고 보면은 틀림이 없어.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모르면은 아무리 그 바깥의 걸 많이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라.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왜 손가락이 10개냐. 근데 하나는 5개, 5개 왜 10개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내 인체도 모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엄지가 2마디인데 이게 내 오장육부를 치면 어디로 통하는가,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경락학설이거든요. 참고로 이건 어디로 통한다 그랬어요? 제일 높잖아 이게 지금. 인체에서 제일 높은 장기하고 통하는 거 이게. 심장. 제일 높은 게 폐잖아요. 심장보다 더 높이 달리는 게 폐예요. 폐 속에 심장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폐가 높이 달린 사람, 더 높이 달린 사람 어깨가 높아요. 어깨가 이렇게 쫙 벌어진 사람은 폐도 잘생긴 거예요. 어깨가 좁은 사람 폐도 작은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갖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눈이 왜 필요해요? 우선 봐야 되잖아. 안 보고서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우선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잘 내가 습득을 할 적에 나중에 눈이 필요 없어. 심한으로 봐야 돼요. 언젠가는. 육안이 아니라 심한이나 영안, 그런 게 열려야 돼요. 그게 열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하러 붙이고 다녀? 그렇잖아요. 이거는 치료탄이 오면 눈물을 흘려야 돼. 근데 심한이나 영안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초월해버려. 귀도 지금 여기에 들리는 거 그냥 물질적인 소리만 들잖아요. 그 소리를 다 통과하면은 이게 없어도 다 들려요. 이게. 원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상태도 못 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못 돼서도 원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적을 갖다 똑바로 설정해 놓고 가야 되는 거지, 목적도 없이 어떻게 간다 그래. 내가 비록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고 해도 방향은 설정을 해야 돼. 내가 못 가면 누군가라도 그거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 선갈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 길을 갖다 올바로 일러주는 거.
하고 못하고는 그 사람의 운명이야. 그거는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가냐는 거야. 근데 그래서 사람의 몸은 형상이 각자 다 다르다고 보지만 그 형상을 벗어버리면 원래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원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걸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자꾸 흔들려요. 자꾸 돈에 빠지고 이쁜 여자에 빠지고 이제 빠지는 거 이제 잠시 빠질 수는 있지만은 목적이 또렷한 할수록 뭐냐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눈 목자 이거는 예? 아니야 여기 적자 전체가 관역적이고 원래 맞춤적자예요. 맞췄다 그런 얘기예요. 내 눈이 마주치는 곳, 내 눈이 맞추는 곳. 그러니까 목적을 말하는 거지. 내 눈이 무언가 이제 바라보는데 끝에 뭘 보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관역이라 해요. 그 관역도 생각을 해보세요. 관역에 그게 동그라미 몇 개 있어요? 5개야. 5개야. 오방이야 오방. 그게 원래 오행이다. 왜 5개를 그렸냐면은 모든 변화는 오예요. 1357고 홀수가 변화하는 건데 그 중심수가 오거든. 그 오행이라 그래요. 오행을 관통해라 그 얘기 한마디로. 오행을 관통할 적에 활이야. 그걸 그 기계를 도구를 일컬어서 활이라 그래. 활. 그걸 궁이라 그러잖아요. 활궁자. 이거는 활이. 요거는 을은. 그 궁을이란 말이 여기서 난 거예요 원래. 궁을 그러잖아요. 교감유럽은 궁을밖에 없어요 원래. 궁을 위에는 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교감 선생이. 그 궁하고 을이라 이게. 그럼 궁은 뭐냐 활 자체를 말한 거예요. 을은 화살을 말한 거예요. 활과 화살이라 이거죠. 그 활만 있어도 안 되고 화살만 있어도 안 돼요.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이게 채고 이게 용이라 지금. 채와 용의 관계거든요. 그게 오행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행이 궁이란 말이에요. 오행이. 그럼 오행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건 그 을이에요. 목생화 뭐 금공목 같은 거 상생한다는 거는 궁을 말한 게 아니지. 궁은 뭐냐면 오행 그 자체를 말한 거고 그것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때는 생이 되고 어떤 때는 극이 되고 하는 그 이치는 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법칙을 음양오행과 그 법칙을 갖다가 궁을이라고 부른 건데 이걸 또 자꾸 이상하게 어떤 물질로 말하고 어떤 특수한 사람한테 찍어다 붙이고 맨날 그 짓들 하고 있어 지금요. 교감유로 풀이한 글들 한번 보세요. 거의 다 그런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 본질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궁을에 관한 공부잖아요. 지금. 그럼 눈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뭐 하고자 하는 데다 눈을 갖다가 계속 머물고 있어야 돼요. 자꾸 눈알을 이리저리 돌리면요 마음이 흔들려야 돼요. 그렇게 눈이 중요한 거라 이게. 그래서 오장육부 중에서 그 빛을 내는 유일한 기관이 눈이란 말이에요. 빛을 내는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손에서 내나 배에서 내나 지금 눈에서 나와요. 눈에서. 그 빛을 낸다는 그 얘기가 뭐예요?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둠을 갖다 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잘생겨요. 딱 봐가지고 눈에 전기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이 치매 걸리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초점이 없어요. 눈에. 딱 보면 벌써 보이잖아요. 그게. 정신과에 한번 정신병동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는 보람이 없어요. 목적이 없다 보니까 항상 눈이 죽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눈이 피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박고 선생님 잘하셨네. 예? 아, 눈 보고 다 알겠네 이제. 안고 잘 졌었다는 잘했지. 이미 심한 영안을 뜨신 지가 오래되지 않고 자, 한자를 보면은 눈목자하고 그 칠간자. 그 칠가자 이렇게. 그 요건 눈목이고 이것도 눈한자예요. 이거 똑같은 눈이야. 눈인데 왜 눈목자 하나만 쓰면 되지? 그 칠가자 뭘 붙여놓고 안자를 써? 그 안과병원이라 그러지 목과병원 이런 거 없어. 이렇게 보는 그 자체를 말할 때는 요것만 갖고도 돼. 눈목자 하나만 갖고도 돼. 근데 그 칠가자를 붙인 거는 왜 붙였어? 왜 붙였어요? 그쳤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 이뤘다고 얘기해요. 다 이루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다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거 보는 거고, 요거는 눈목자는 간자가 붙어버리면 뭐냐면 영과 육이 동시에 다 보는 거예요. 그 훨씬 이게 포괄이 이제 범위가 넓지.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한자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같은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7하고 1이라고 해도 요것은 뭐냐면은 7은 1 속에 6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지금 6이 들어가질 않은 거고 1 속에 6이 들어갔다는 그 얘기가 뭐죠? 요 속에 6이 합해진 거야 지금. 요 속에. 그럼 6이 여기서는 국회에서 육감수라고 해요. 또 여기서는 일육수 물이라 그래. 똑같이 물이라 그래요. 하도에서도 일육수 물 아닙니까? 예. 근데 다만 이건 북방에 있고 이거는 서방에 있다는 게 그 차이가 방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똑같은 6인데 북방에 있는 6하고 서방에 있는 6 똑같은 물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문항도에는 여기 있던 6이 일로 와버려요. 북방으로 오잖아요. 이제 서북방, 북방, 육권천으로 오잖아. 그때는 6이 감수가 아니라 육권천, 순양을 갖다 물이라 그래요. 그거 상당히 난해한 거예요. 왜 6을 갖다가 양을 갖다가 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본래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육감수 당연한 거지 이거는 지금. 근데 요거는 북방이 아니라 서방에 있다 그래. 물 하면은 서방에 써야 돼요. 북방에 써야 돼요. 북방에 있어요. 오행으로 보면 당연히 북방에 써야지. 근데 왜 서방에다가 배치해요? 사실은 난해한 거예요. 여기 북방에는 뭐냐면 팔이 들어가 버렸어요. 팔군지. 팔군지는 오행으로는 동방에 있는 거예요. 3팔목. 동방에 있는 팔목하고 북방에 이제 팔군지하고 이건 또 목이 아니라 곤토라 그래요. 여기는 목이라고 하는 거고 목하고 곤토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 하나하나 갖다 제대로 의미를 해야 돼요. 똑같은 팔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팔군지가 됐고 문항도에서는 뭐냐면은 하도에서는 팔목이고 문항도에서는 팔간산이 돼버려요. 동북방으로 가버려요. 그거는 용남도에서 일로 오지 팔간산이요. 그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이런 숫자 같은 거 아예 연구들을 안 해요. 지금 지역제 보세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전부 다 뭐 2효하고 5효 2효하고 5효는 이제 중간에 들어갔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봐. 점을 칠 때는요. 지역적인 얘기예요. 그 점 치는 게 갑갑해서 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이치를 깨치면은 내가 얼마든지 내 운을 갖다 바꿀 수가 있어. 정해진 그대로만 갈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일 뭐하러 해요? 일을 하건 안 하건 내가 어차피 거리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뭐하러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 노력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정해진 그대로 간다면은
그럼 내가 언제 죽을 거 미리 다 정해져 있고 언제 병날 거 미리 다 정해져 있고 난 거기에 따르면 그만해 그냥. 얼마나 편해 그러면. 근데 뭐 이렇게 열심히 더 살려고 하고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아가요? 내가 한 만큼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자꾸 숙명 있잖아요. 정해진 것은 바꿀 수가 없다. 기독교의 가장 큰 맹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대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근데 그건 절대적인 법칙을 이야기한 거지. 하나님이 개인사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고 말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게 말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준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필연적인 코스를 갖다 일러준 것 뿐이지 가고 안 가고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왜 일일이 잡아 끌고 말해요. 그런 식으로 신을 갖다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가장 미신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신의 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쌀 미자하고 이렇게 써봐요. 이거 갈쳤잖아요. 이렇게 쉬엄쉬엄 간다. 쌀이 가는 거야, 쌀이. 이게 무슨 말인데요? 이걸 왜 쌀이라 그래요? 우리 맨날 쌀을 먹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왜 쌀이라 그래요? 내가 그 전에 대전에서 그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경상도에서는 쌀이 아니라 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쌀을 먹으니까 살이 찐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근데 왜 이렇게 썼냐고 이게 쌀을. 이게 팔방 아닙니까? 팔개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팔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그리고 요거까지 하면 구궁이라 지금. 팔개하고 구궁의 이치를 갖다 말한 거예요. 그 팔개하고 구궁의 이치라고 하는 건 이치를 왜 쌀이라고 했냐면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쌀이라고 하는 거는? 쌀. 그렇지. 모든 것 다 쌀 수 있다고 얘기해요. 다 내포했다 그런 얘기지. 이 속에 없는 게 없잖아요. 교감 선생은 낙반사유라고 해가지고 쌀 밑자에서 이 네 개를 갖다가 저지라 해요. 엄마한테서 나왔죠. 요걸 반석이라고 하는 거고 기반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붙은 낙반사유 네 개 저를 갖다 떼버린 게 십승지다 그랬어요. 이 네 개를 떼버린 게 10개만 남잖아요. 그게 십승지의 의미예요 원래가. 맞잖아요. 네 개를 갖다 떼버린 거야. 그리고 요게 기본인데 요게 뭐냐면 음과 양이 합한 거예요. 음양이 합한 게 십승이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제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 그 뜻을 모르고 맨날 그 어디야 지리산에 뭐 몇 개가 있고 또 이북에 뭐 몇 개가 있고 맨 그따위로 어떤 지명을 갖다 찾아서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10대 가진 십승계가 어디 있냐면 음과 양을 합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음과 양이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이치가 내 속에서 밝아지면은 그게 명당이야. 그걸 명당이라고 한 거지. 아무리 그 지리산에 명당짜리가 있다 해도 언젠가 변해 그거.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험한 거라 그게. 변하지 않는 게 진정한 진리가 되는 거죠. 내가 깨치면은 모든 걸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게 조종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법칙을 깨치면은 내가 얼마든지 조종을 해요. 내가 보니까 예지력이 생기거든. 이런 걸 깨치면요 예지력이 다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구나. 그 예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칙이니까. 법칙을 모르면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리에 능통하다 그러잖아요. 나도 이제 마포 여기 하도 이제 오가다 보니까 여기 뭐가 있는지 다 알아지면 내가 다녀보자는 거 모르는 거예요. 다녀보니까 지리가 밝아져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더 첩경이 있고 여기에 가면 전봇대가 있고 여기에 가면 술집이 있고 얼마든지 내가 써먹잖아요. 그걸.
똑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밝으면은 조금 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일하다 보면은 저 사람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겠다.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눈을 뜨면 게 다 보여요. 근데 내가 눈을 안 뜨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걸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막힘이 없어야 돼. 그게 십승지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이러한 그 음과 양을 먼저 눈을 뜨지 않으면 지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한다 그러잖아요. 알아야 이해하면 군수한다 그랬지 뭐 또 면장한다 그래. 면장보다 높은 게 군수고 군수보다 높은 게 도지사 아닙니까? 알아야 적어도 한 도지사 정도는 해야 한다. 그럼 모르는데 면장한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죠? 알아야 면장한단 말이? 그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논어에. 공자께서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 담면자요, 그래 담면자. 담을 보고서 담을 이제 면한다 그러냐. 담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지. 이제. 그래서 알아야 면장한다는 게 나는 어떻게 보냐면 면할 면자, 공자님은 난면자로 얘기했는데 면할 면자. 그 다음에 장은 뭐냐면 담장한테 장 있잖아요. 아니 죽음장자, 송장한테. 알아야 면장한다. 알아야만이 죽음에서 면한다. 난 그렇게 이제 해서 그래요. 알아야 내가 사는 법을 먼저 알아야 사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입으로다가 산다고 해도 그게 되나요? 살려면은 음양 오행부터 공부하세요. 그건 뭐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쭉 흘러내려온 얘기예요. 근데 그걸 반드시 하도의 오행하고 지역의 이 팔계 같은 거 있잖아요. 연결을 시켜야 돼요. 지역은 뭐냐면은 형상을 위주한 거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위주했고 하도의 오행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속에 들어있는 법칙을 이야기한 거고 그 두 개가 유형무형이 같이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 해설도 나는 양면으로 다 하잖아 지금요. 일사상 같은 것도 내가 이 주역을 연구하기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거. 근데 보니까 아주 일묘한 게 다 나와요. 그래서 1+6이 7이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얘기했죠. 1+6이 7이라는 게 1하고 6이 오행으로 말하면 이것도 무리란 말이죠. 그럼 1을 갖다가 복귀돼서는 제일 밝은 곳이라 했잖아요. 순양. 순양 속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6이 들어간 거예요. 또 그 북방의 일생수 속에 성수가 이제 온전히 차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행에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일육속 북방에서 나오잖아요. 육속에서 1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럼 1이 다 크면은 6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6을 어떻게 해요? 1이 6을 갖다가 능가해야 돼요. 지금 이 1은 6 속에 들어있는 거지 6이 크지 이건 작은 거야 지금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게 당연히 크지. 근데 이거는 언젠가 자꾸 자라잖아요. 자라다 보면은 6을 갖다 능가해야 돼.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6의 한 중심으로 들어간 1. 중심으로 들어갔다는 건 그걸 정복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6을 갖다 하나로 했다 그렇게 봐도 돼. 6을 통합을 했다. 그러면 그건 6이 아니지. 6보다 더 나은 거지. 그게 6 더하기 1이란 말이야. 그게 7이란 말이야. 그럼 6의 목적은 6이 다음은 7이 되는 거 원래. 1이 다음은 2가 되는 거고.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6이 다 하니까 7이 되고 1이 다 하니까 2가 되고 3이 다 하니까 4 8이 다 하니까 9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요. 이쪽에 있는 거 북방하고 동방에 있는 거는 뭔가 시작하는 거고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나 그게 보여요. 자, 1이 시작한 게 여기인데 2는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6이 시작한 거 여기인데 7이 여기서 이루어져. 3이 시작했는데 4가 여기서 이루어져. 8은 동방에서 시작하는데 9는 여기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여기서. 그게 왜 그래야 돼요? 동방이 아니라 서방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뭘 가르쳐요? 열매는 서방에서 오는 거예요. 즉 여기는 봄이고 여기는 가을이잖아요. 이루어지는 거는 가을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빛으로 말하면 여기가 밝죠.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그래 동방은 왜 빛이 있어야 돼요? 서방은 빛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철칙이거든. 이렇게 사람들은 그래요. 무조건 빛이 있어야만이 밝고 좋은 곳이다. 그렇게 해드려요. 서방 그러면 어두운 명자 명부라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가는 것도 그렇게 그 나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봄보다는 가을에 열매를 맺어. 그건 또 어떻게 돼? 그 양면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봄에는 왜 밝아야 돼요? 봄하고 여름 그 빛은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면은 환해지는 것은 동방인데 생기는 것은 가장 어두운 북방에서부터 이렇게 생겨요. 가장 어두울 적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160 북방에서 생기는 빛을 갖다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이 생겼잖아요. 그럼 빛이라고 해야지. 우리는 이를 갖다가 불이라고 안 하고 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가장 어두운 게 이 둘 중에서 뭐냐면 6이란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온다 그러면 이 6이란 어둠 속에서 1이란 빛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제일 밝은 거지. 지는 제일 밝고 뜨겁고. 그럼 극양 속에서 1음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음은 2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물이라고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불이면은 불 속에서 불이 나온다. 지금 이걸 불러보면은 불 속에 불이 나온다. 그 얘기잖아요. 불이 닿으면 물이 나오고, 물이 닿으면은 불이 나오고 하는 거지. 이렇게 1이 6을 갖다 극복한 게 뭐냐면 7이란 말이에요. 즉, 물 속에서 빛이 나왔기 때문에 이 빛이 다 자란 게 7이다. 그 얘기야, 지금. 그렇게 보면 1은 물이 아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1하고 6은 똑같이 물로 보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하나는 생수, 하나는 이루성자 성수, 또 요거는 양수, 요거는 음수.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물을 가지고 나눈다는 거는 공통적인 사항이죠. 근데 지금 나는 이 일은 본래 물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어둠 속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하고 전혀 상반된 거예요, 이건 지금. 이게 물 그런 게 불이 돼야 되는 거라 원래. 근데 왜 이를 갖다가 물이라고 똑같이 물로 보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빛의 시작은 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 속에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다 자랐을 때는 누구든지 빛인 줄 알아요. 뜨겁고 밝고 다 알아. 근데 이 상태는 어때요? 이제 막 시작을 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빛이야? 그게 어떻게 뜨겁고? 그 외형으로 볼 때는 뭐냐면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물이라고 한 것뿐이지 본래 이런 물이 아니더라고 얘기해요. 본래. 그래서 금생수 할 때도 물을 낳았다 할 때 이걸 낳은 게 아니라 이걸 낳은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상생상극도 다시 써야 돼요, 이걸. 무조건 달달달 외워갖고 그냥 금생수, 그럼 여기에 사구금은 일육수를 낳는다. 무조건 그래버려 그냥. 그럼 사금이 1을 낳는다는 얘기지, 사금이 6을 낳는다는 얘기지. 도대체 뭘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구금이 1을 낳은 건지, 구금이 6을 낳은 건지. 그 상생도 그러니까 4개가 있잖아요. 4가 1, 6을 낳고 9가 1, 6을 낳고 4개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개의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생상극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세밀한 맛이 없어요. 세밀한 맛이 없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사물을 보는 그 눈이 예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학문으로 순수하게 푸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다 보면은 눈치를 많이 봐요. 눈치로 때려잡는 경우가 더 상당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숫자에 통달하면은 이 사람의 숫자가 뭐다. 저 눈에 형상한 숫자라고 보고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 정도까지 됐을 적에 6은 어둠인데 그게 빛을 내주면 거기다 2를 더해야 되는구나. 그럼 2를 더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1이 나온다.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돼요. 아직까지 나도 거의 그 경지까지 못 갔어요. 그 경지까지 갔으면 내가 여기서 몇 사람 데리고 저렇게 강좌하겠어요. 근데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거지. 근데 기존의 방법 갖고는 안 됩니다. 벌써 몇천 년 동안 흘러내려왔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런 게 지금 역하고 천부경 숫자고 전부 다 이렇게 아마 이런 시도는 아마 생소할 거야 지금. 나도 생소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드는데 보람이 있어요. 딱 이제 뭐가 하나 들어오잖아. 그거 하나 밑바탕이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밝혀지면은 몇 가지가 더불어서 더 점점 더 많이 밝혀져요. 마치 고구마 있잖아요, 캣쪽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고구마 잡아 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쥐기가 쫙 달려오죠.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구나. 자기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 7, 제일 꼭대기 1, 꼭대기 있지만 요거는 뭐냐면은 광명을 말하더라. 열기를 말하는 거고, 근데 이 1은 가장 높은 형체를 말한 거다. 그랬어요. 그럼 사실 오늘 버키드 이해하고 하드 이해하고 이제 두 개를 갖고 얘기하려는데 가치가 많이 벌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떤 걸 이야기해도 결국은 내내 같은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태택의 버키드 이태택은 뭐냐면은 태양을 바탕으로 해서 내려온 최초에 생긴 음을 말하는 거예요. 음은 음인데 꼭대기에 있는 음이더라 그 얘기지 이게. 제일 밝고 뜨거운 데에서 탄생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신양에서 발생했다. 첫 번째 음이잖아요. 근데 그건 여기서 본 거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음에서 보면은 땅에서 볼 때는 제일 꼭대기로 올라간 거야.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음이 이거란 말이지. 그 여기서 보느냐 여기서 보느냐 전혀 상반된 입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맨날 첫 번째 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 첫 번째 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려오는 걸 기준으로 한 거고, 근데 땅에서 볼 때는 첫 번째가 아니라 맨 나중에 이거. 그렇잖아요. 땅에서 볼 때 첫 번째 음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의 첫 번째 손이지. 그 음은 뭐냐면 하나 있는 거, 이게 음이 하나 있는 거는 하나짜리는 뭐냐면 활동하는 거고, 이렇게 음이 두 개 있는 거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양이 활동하는 바탕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이 하나 있으니까 이건 활동하는 음이지. 요거 양 두 개는 뭐냐면은 음이 활동하는 바탕이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양이 두 개나 되니까 엄청 밝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양은 양인데 음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속에서 활동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두 개짜리는 바탕, 그 조건, 환경. 그 속에서 움직이는 거는 하나가 움직이는 거지. 홀수가 움직이는 거지. 짝수는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땅에서 본다면은 제일 첫 번째 움직이는 놈이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장려해요.
두 번째 움직인 게 이거지. 이건 세 번째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녀야 이게. 막내딸. 그러니까 막내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본 거예요. 이걸 이제 장남이라 하잖아요. 진장남. 어디서 기준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본 건가? 여기서 본 건가? 이제 움직이는 양이잖아요. 하나니까 여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양요가 하나짜. 이건 전부 다 양이 움직이니까 동적인 양이다. 그러니까 남자로 본 거라고 그러잖아. 이거는 뭐예요? 양은 양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 다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어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럼 하늘에서 보면 이거는 제일 처음에 나온 거예요? 끝에 나온 거예요? 끝에 나왔지. 그럼 맨 먼저 나온 거 이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장남이라. 그러니까 장남, 뭐 소남, 중남 이런 것은 양에서 기준으로 본 거고, 딸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음에서 본 거고, 그래야 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 딸을 구분하는 방법도 쉬운 게 아니에요. 명확해야 돼, 뭐든지.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장남이 여기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째 나와야겠죠. 장녀도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 보니까 1변, 2변, 3변에서 나오는 거죠. 세 번째 가야만이 목적물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가야만이.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뭐냐면은 그 양이 요건 하나님 아버지거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형상이 나올 때까지는 음이 활동을 해줘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은 양은 음이 필요하고 음은 양이 필요하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질서정연하게 그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복희 성인이 그랬다는데 누가 그런지 사실은 몰라요. 그냥 문헌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진짜 위대한 거라고 지금. 보면 볼수록 이건 신의 작품이지. 이거 어떻게 인간의 작품이라 해요. 요것도 복잡한데 요게 더 이제 문학도로 가면은 이 위치가 바뀌고 숫자가 또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져 이제. 근데 이걸 모르면은 문학도는 더 모르는 거죠. 뭐든지 기초가 중요한 법인데, 그래서 요것은 요것도 이거, 요것도 이지만은 요 이는 뭐냐면은 양이 극에 이르러서 나오는 반사적으로 나오는 음이다. 그 얘기죠. 그럼 뭐 이가 또 물이네요. 결국. 그렇죠. 이게 물이죠. 음의 시작이니까. 음이 다하면은 물이 되고 양이 다하면 빛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다한 게 이제 사국은 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 양의 끝은 1의 끝은 9잖아요. 근데 여기서 1의 끝을 7로 본 거예요. 1의 끝을 9로 본 거는 그건 문항도잖아요. 일감수가 맨 밑에 있고 이 자리가 7이 아니라 9잖아요. 1의 끝을 9로 본 거는 낙서, 문항도란 말이에요. 근데 1의 끝을 7로 본 거는 그건 하도예요. 또 여기서는 복귀는 1의 끝을 8로 봤어요. 또 그게 달라요. 그럼 1의 끝을 7이나 9로 본 거는 양을 위주로 본 거지. 양에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나니까. 근데 이거는 1 양수에다가 8은 뭐냐면 음수잖아요. 끝은 끝인데 다르잖아요. 하나는 양으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나는 거고 양이 음으로 변한 거고. 그건 왜 그래야 돼요? 1에서 1로 끝나는 건 뭐냐면은 1에서 양으로 끝나는 거는 그건 뭐냐면은 변화를 주란 거지. 1이 변하는 거예요, 그거. 양이 변하면 끝에 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을 갖다 양으로 봤는데 8을 음으로 봤어. 그거는 변화를 위주로 본 게 아니지. 뭘 위주로 봤어요, 그러면? 나와 다른 걸, 이건 양인데 음이잖아요. 짝을 보는 거예요. 짝.
근데 문항토는 짝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달라요. 짝을 위주로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 짝, 언젠가는 저 짝하고 내가 하나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라야 돼. 자라는 과정을 기록한 게 1에서 9까지 가는 걸 본 거예요. 그 자라는 과정이에요. 양이 자라는 거. 또 음도 자라야 돼요. 음이 자라는 걸 위주로 본 거는 음의 시작은 2잖아요. 용담도가 2권지로 여기가 2권지예요. 꼭대기가 용담도는. 그리고 이게 이거 권태가 1로 가고 권태가 1로 오잖아요. 그래서 지천태가 되는데 용담도는 이 자리가 권이 1권천이라 10권천이 되어버려요. 2에서 시작해서 10으로 끝나요. 그건 뭐냐면 음의 변화를 말한 거지. 양이 자라면 음도 자라야 돼요. 똑같이 자라야지. 근데 양이 자라는 걸 위주로 한 거는 낙서고 음이 자라는 걸 기준으로 삼은 거는 용담이고 근데 이거는 어떤 걸 변화를 자라고 뭐 그런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생긴 모습을 갖다 위주로 한 거예요. 완전히 음이라고 하나도 없어. 이건 반대로 양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그 극과 극이거든. 그 어떻게 보면은 원수지 전혀 다르니까. 근데 온전한 짝이 된단 말이에요. 양만 있으면은 모이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는 반대로 흩어진 게 하나도 없어. 모이기만 하고. 둘 다 문제가 있죠. 다 흩어지면 어떻게 돼?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밥그릇만 싸다닌다고 그래봐요. 그 집안 어떻게 되겠어? 한 사람은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한 사람은 내치라고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맨날 집안 구석에만 또 있어봐.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요거하고 가장 이상적인 짝이 이거죠. 이거하고 가장 이상적인 게 이거죠. 이렇게 요건 음이고 요건 양이고 두 개는 양, 두 개는 음. 그러니까 이게 합하면은 온전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이거 숫자로 봐요. 이건 9고 요거 하나가 3천자니까 3, 9잖아요. 요거는 요 합하니까 15죠. 이게 짝이 합하면 15가 나와야 돼. 이건 뭐예요? 3, 8이잖아요. 이건 7이잖아요. 2, 3, 7, 8, 15, 7, 8, 15, 7, 8, 15. 15를 이루는 거예요. 참 주인을 찾는 거지. 진주. 내가 진짜 주인이 되려면은 나는 반쪽아래밖에 안 돼요. 내 반쪽아래는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짝을 찾는 걸 결혼이라 해요. 결혼. 결혼할 때 혼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결혼할 때 혼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이제 혼이나 혼자인데, 근데 왜 원래는 이제 요게 혼자예요. 요게 계준자자를 빼버린 거. 요게. 그리고 계준자자를 뺀 요 혼 있잖아요. 요게 무슨 혼자인데? 우리가 황혼 그러잖아요. 그때 요걸 요 혼을 어디로 저물 혼자이죠. 저물었다. 태양이 저물었다. 그 옛날에는 혼인을 저녁에 했어요. 낮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낮에는 농경 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식을 올리냐 그래서 시간이 나는 저녁에 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근시안적인 얘기죠. 그럼 왜 혼인을 혼자로 했다가 저물 혼자로 써요? 가을이니까 그래요. 하루에서 저녁 때는 1년으로 치면 그게 가을 아닙니까? 열매 맺는 게 가을이지. 저물 때 열매를 맺는 거지. 태양이 쨍쨍 내리친다고 하는 건 뭐냐? 열매를 갖다가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직 열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북방에서 남방 왼쪽은 열매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열매를 익어가는 게 여름이죠. 그래서 열매가 완성된 것은 서방이에요, 서방. 그리고 그걸 갈무리하는 것은 북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방하고 북방은 뭐냐면은 굉장히 실용적이지. 실리를 추구하는 스타일이고, 동방하고 남방은 뭐예요? 실력은 상관이 없어요. 왕성한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지. 둘 다 필요하잖아요. 활동을 안 했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죠? 근데 열매만 탐닉하면은 그건 지극히 현실주의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일을 하는 건 뭐냐, 열매를 맺으려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어둠을 상징하는 사람을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집애에다 전부를 쓴 거죠 이게. 혼인하는 혼자에도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자가 깊다는 게 또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같은 이라고 하지만은 여기 이태택은 그걸 갖다 못이라고 했다가 연못이라고 했다가 그랬잖아요. 못이라고 하는 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땅에 있는 못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근데 분명히 이거는 하늘 사상이잖아 지금. 하늘에 있는 못을 말이죠. 그럼 하늘에 있는 못은 땅에 있는 못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땅에 있는 못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늘에 있는 못을 어떻게 알아? 그럼 땅에 있는 못은 그 모습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사를 더하는 거. 이에다 무조건 사를 더하면 땅의 형상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순양은 1인데 순양이 땅의 형상으로 드러나려면 4를 더해준다 했잖아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4에서 5성평이고 2-4에서 6감수가 되고 또 3리화 불에다가 4를 더한 게 7간산, 사진내에 4를 더한 게 8골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4를 더하냐면 형성은 사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가. 이게 못이라는 걸, 이태택의 못이라는 걸 그 형상을 더 실질적으로 밝혀주는 게 땅에 있는 못이죠. 이게 그걸 물이라고 하더라 그 얘기죠. 그럼 물이 생기는 원리는 못이 생기는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지. 이 순양의 원리에 의해서 그걸 보여준 게 바람이고, 이건 바람이잖아요. 보성풍은 바람이라는 놈은 잠시도 가만히 머무는 곳이 없을 거예요. 바람이 한 곳에 머무는 거 봤어요. 왜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느냐면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요. 조금이라도 형상이 있어야만이 뭐 잠시라도 머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바람 자체는 형상이 없어요. 그냥 바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압의 차이거든. 기압이 어떻게 돼요? 열이 많이 발생하면 기압이 높아지죠.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럼 위로 올라가 버려. 이제 열을 받으면 가벼워서 올라가면은 공간이 생기잖아요. 틈새. 그걸 메꿔줘야 돼. 그러면 무거운 놈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 이제 기압의 이동,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람은 기 이동이에요. 원래 기가 이동하면 그 상태를 바람이라 해요. 근데 그걸 왜 바람이라 해요? 바람은 한자가 아니라 한글이죠. 근데 그걸 왜 바람이라고 했느냐? 그럼 뭐라고 할까요? 바람은 말 그대로 바라는 거예요. 바라다. 희망을 말하는 거죠. 희망. 바라는 거. 바람은 왜 움직이죠? 자기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데 뭐로 자꾸 움직여? 움직인다 하는 거는 아직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순양의 목적이 뭔데요? 순양, 일관자 순양의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순음이 되는 거죠. 요걸 만나는 거예요. 요걸 짝을 만나는 거. 모든 거 여기서는 다 있잖아요. 지금 흩어지지 않고 다 뭉쳐있어. 이놈은 다 흩어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걸 만나자면 죽어버려 이거. 근데 그 순양의 상태를 갖다가 땅의 물질만 보여준 게 공기란 말이에요. 바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허공이니까 이건 허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움직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저 허공은 지금 계속 움직여요. 땅은 어때요? 땅도 물론 움직이는데 땅은 형체가 있으니까 안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묵직하게 맨날 그 모양 그 상태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편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어? 음이나 양이나 다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음도 분명히 움직이는데 양에 비하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움직이지 않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거는. 여자를 음이라는데 움직이지 않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참. 움직이는데 쏘다니죠. 그렇지. 남자보다 더 쏘다녀 이게. 말하는 거 봐요. 얼마나 수다를 떨어. 춤도 잘 춰. 근데 왜 음이라고 하느냐? 왜 음이라고 해요? 그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가벼워요. 아니 가벼운 게 아니라 진짜 가벼운 게 아니지. 어떠죠? 자꾸 예쁘다고 하는. 자꾸 이쁘고 부드럽다는 거지 이제. 힘을 주라는 게 아니란 거지. 그래서 말소리도 들어보면은 남자는 좀 힘이 강하잖아요. 여자는 부드러워. 생긴 모습도 여자는 부드럽지 이제. 그래서 남자는 어깨가 넓은 거고 여자는 골반, 엉덩이가 넓은 거고. 왜냐하면은 골반은 땅이잖아요. 땅이 넓어야 돼. 그래서 남자는 어깨가 넓어야 돼요. 여자는 엉덩이가 넓어야 돼. 엉덩이가 작은 여자들은 출산할 능력이 좀 약해요.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입증된 거예요. 근데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죠. 특히 이제 그 몸매 같은 거 보면 남자는 몸매 안 따져요. 몸매를 따진다 하면 남자는 어딜 보냐면 주로 어딜 봐요? 주로 얼굴을 봐요. 근데 여자는 몸매를 봐요. 이렇게 곡선미라고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식물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고 다 달라요. 딱 보면 알아야 돼 이제. 딱 보면 뭔가 부드럽다는 건 음이야, 암컷이야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런 모양과 형태를 취하느냐면은 지 속에 그런 기운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목소리도 부드러운 사람이 많잖아요. 부드러운 사람, 그런 속에 음기가 많은 거야. 음기가. 근데 목소리가 좀 단단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속에 양기가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 목소리가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강하지. 딱 들으면. 묵직하니 묵직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습기가 많은 목소리예요. 이렇게 무게가 있는 목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행동도 그렇게 나와요. 그 부활을 탔을 때 누구를 더 무서워하냐면 전두환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이렇게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딱 들으면은 여자는 힘을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그 소리 들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야 돼요. 습기가 많은 목소리는 이태택이죠. 그럼 반대는 이거잖아요. 이건 건조한 목소리예요. 칠간사는 건조한 목소리예요. 그럼 습기가 있는 목소리는 어때요? 어딘지 모르게 끈적끈적해요. 습기가 많으니까 끈적끈적하지. 건조한 건 뭐예요? 딱딱 부러져요. 이렇게. 건조하니까. 제일 듣기 좋은 목소리는 감리지. 이거는 둘은 한 줄을 치우친 게 아니잖아요. 생긴 모습도 이 감리가 제일 이쁜 거예요. 어느 한 줄을 치우친 게 아니라. 요거는 뭐냐면 시작을 말하고 이건 끝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시 중에 치우친 거라 이게 지금. 이 순양하고 순음을 닮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형상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순양인데 어떻게 형상이 나와? 그 형상이라고 하는 걸 음과 양이 조화를 부딪히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순양에 속한 사람이나 순음에 속한 사람은 없어요. 있다면 그건 신이지 그냥. 그건 신이라. 근데 사람은 이 6개 중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마가 넓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그런 걸 찾아야 돼요. 이제. 이거거든. 꼭대기가 넓잖아요. 꼭대기가. 이거는 반대로 이마가 좁죠. 그 관상의 기본이란 말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데 자꾸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가 다 부여되잖아요. 그전엔 무심코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내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게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보잖아 이렇게. 다시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봤지 좋은 게 있다고 해도 내가 무심코 지나치는 게 죽은 거예요. 내 속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죽은 거야. 살아있으나 죽은 거야 다. 그게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살았다 죽었다는 게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안 쉬고 그것도 이제 말이 되지만 진짜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영적인 호흡. 그래서 인체에서도 보면은 이 콧구멍이 털이 제일 많아요. 콧구멍. 왜? 뻔하죠. 오물을 걸러줘야 되게 맑은 공기가 들어가야지. 공기가 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치명털이 거예요. 걸러주는 털이 제일 많은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하나 진짜 위대한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가정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땅히 존경하고 믿어야 될 분은 신이라.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는 불 속에서 불이 다 하니까 나오는 불과 같은 음을 말한 거고, 이거는 제일 밝은 곳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차츰차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볼 때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음이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이르기 직전의 음이야 이게. 그 가장 밝은 음이지. 여기서 볼 때는 시작하는 음이니까 제일 약하죠. 근데 이쪽에서 볼 때는 제일 센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하루로 보세요. 여기 정어죠, 정어. 정어고 이건 자정이야 이제.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이쪽은 뭐냐, 이렇게 나눌 쪽에 이 하늘 사상은 뭐냐면은 낮이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저녁이 되는 거고 낮과 저녁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자정이 지나면서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시라래, 인시. 자축, 인멸제. 그 여기 뭐죠? 그럼 이게 묘시죠. 그렇죠. 묘시에서 묘시지 이게. 여기 축시하고 인시, 축간인이라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축시하고 인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묘시. 요건 진시하고 사시죠. 진사지가. 요거는 옷이잖아요. 제일 밝은 거. 여기는 이제 저녁이 되니까 미시, 신시 이제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가죠. 그럼 이거하고 이게 한짝이라는 거죠. 이거하고 이게 한짝이라는 거 금방 아는데 이거하고 이게 한짝이라는 거 잘 몰라요. 또. 이거는 뭐냐면 동이 트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둠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빛에서 어둠이 시작하는 거고, 정반대라 이게 지금.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손께는. 그래서 맨 아래에 일음이 들어갔어요. 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음이 들어갔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음이 자리를 잡았다 그 얘기지. 음은 땅에 있어야 돼요. 원래 음이 저기 하늘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요. 당연히 땅에 있어야지. 근데 여기에 두 개의 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움직이는 음을 요구하고 두 개잖아요. 소녀, 중녀 이렇게 두 개의 음이 있었는데 요 음들은 뭐냐면 자리를 못 잡았어.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불안하지 이게. 제일 믿을 수 있는 여자는 장녀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딸한테 모든 대권을 물려줘요. 그래서 문왕도에 보면은 요게 일로 들어가요. 복희도 이게 8번지잖아요. 문왕도에서는 요 자리로 뭐가 들어가요? 이곤지가 들어가요. 곤깨가 들어가는데 숫자가 2가 돼서 들어가요. 근데 왜 이 자리로 들어가냐면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딸이야. 장녀예요. 장녀.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요.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물려줘 그 자리를. 근데 이 순양 일관천에 일로 들어가 버려. 그럼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장녀 그랬으면 장남이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신 떨자는 막내한테 들어가는 거. 이건 다 이룬 거잖아 지금. 다 이뤘으니까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곳으로 이제 이 제일 높은 곳이거든 산이니까. 일루 가고 이거는 일루 가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해서 한 거지. 이제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이게 끝이라는 거. 이게 본거지잖아요. 음의 본거지. 음이 다한 곳이 땅에서 음이 다한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에서 시작은 여기서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감수 이곤지. 그 다음에 요 두 개 음자리로 3, 4가 들어가 버려요. 그 이제 문학도 그 숫자로 말이죠. 다시 나오지만은 이 기본적인 이치를 모르면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8개라는 게 그렇게 복잡해요. 8개 이거 머리 좋은 사람이야 금방 알아요 이거. 일관천은 3개가 이었으니까 3년, 건삼년 그래요. 외워서 배치하는 건 뭐 금세죠. 그렇죠. 요거는 위가 끊으니까 태상절. 외울 땐 그렇게 외워요. 위가 끊으니까 상절이요. 태상절. 가운데가 비었으니까 허중, 이허중 또는 이중허. 이거는 맨 밑이 이었어. 아래 하자에 다 이을년자, 하련, 진하련. 이거는요. 아래가 끊어져서 그러니까 하절이지 이제. 선하절. 그럼 가운데가 이었으니까 중년이죠 이제. 감중년. 요거는 상년이죠. 위가 이었으니까. 이건 다 끊었으니까 3절에 이제 권삼절.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면 그만해요. 그거. 근데 그렇게 외울 수가 없다 써먹고. 그거는 요 형태를 각인시키려고 한 거고. 보다 더 자세한 거는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배치가 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신양에서부터 출발한 의미 그 발을 갖다 땅에다가 안정적인 땅에다가 발을 디디는 거는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자라는 과정이고 요거는 본상소로 돌아온 거라 이제. 그러니까 요걸 장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4를 더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1에다 4를 더하면 5가 그래서 그 형성으로 놓고 볼 때는 5라는 숫자가 가장 안정된 숫자예요. 중심이 5는 뭐냐면 4의 중심이잖아요. 그 4는 그럼 뭐죠? 중심은 없고 테두리만 갖춘 거예요. 그게 4잖아요. 둘 다 필요한 거죠. 사방에 없는데 중심은 어떻게 잡아? 그래서 이게 4고 이게 5고 요게 한 짝이고 요게 한 짝이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양의 짝은 순음이 되는 거고 요거의 짝은 이가 되고 아까 이제 합해서 보면 얼마 나온다 그랬어요? 15가 나온다. 15가 나온다는 그 얘기는 어떤 의미죠?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한다면 15는 3극으로 5가 벌어진 거잖아요. 천진 3극으로 뭐가 벌어졌냐면 오행이 활동한다 그 얘기예요. 오행이. 그럼 오행이 활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5가 중앙에 있어야만 활동을 해요. 중앙에서 동서와 남북 사방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활동하려면 반드시 5가 나와야 돼. 5가. 그럼 3, 5, 15는 그래서 합해서 3, 5, 15라고 하는 거고 3, 4, 10인 그럼 뭘 말한 거예요? 그럼 중심을 말한 게 아니잖아. 삼극에 있는 사상들, 그 형상들을 모아둔 게 10이에요.
근데 그 형상 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작용력 같은 거, 그걸 말하는 게 15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보름마다 한 번씩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15일마다 한 번씩 뜨는 거예요. 그럼 3, 3은 9는 뭐냐면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삼극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3, 3, 9. 그러니까 9는 뭐냐면 변화의 마지막이잖아요. 3, 2는 6은 뭐냐면은 거기서 사랑이 빠진 거예요. 이제. 천지이잖아요. 천지에 있는 삼극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3, 6, 18은 뭐야? 3, 6, 18은 3, 5는 오행이 벌어졌어. 육기가 다 벌어져. 그렇죠. 이제 기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18세가 혈기가 가장 방대한데요. 아직 그 동치가 온전해진 거는 18세가 아니고 혈기가 기운이 가장 왕성한 거예요. 24살까지. 24살이 몸체가 다 벌어진 거예요. 8은 뭐냐면 형체잖아요. 그래서 24살까지 자라는 거예요. 대부분 뭐 18세, 뭐 20세 그 정도에서 다 자라는 줄 아는데, 그럼 28이 16은요. 음양, 음과 양이 3월 속에 있는 형상들이 음과 양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이 16세잖아요. 16세부터는 남자고 여자를 느껴요. 그때부터는. 다 큰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16세부터 뭐냐면 조심들 해야 돼. 그때부터는 이제. 그전에는 몰라요. 이게 음양이 뭔지를. 18이 뭐냐, 36, 18도 있지만 29, 18도 있어. 음양이 다 변한 거예요. 음양이 다 변한 거. 18이라고 해도 그 뜻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를 바라보는 그 눈이 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주 다양해지지. 그럴 적에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37, 21을 3은 무조건 3거로 벌어지는 거고, 3거로 벌어진다고 하는 거는 3을 갖다가 동방에 배치하는 그 이유하고 똑같아요. 복희도도 3을 갖다 동방에 배치했어요. 3예를 갖다가. 문항도도 마찬가지고, 용담도도 그래요. 이제 38을 뒤집어지지만은 항상 38은 동방에 있었거든요. 참 묘한 거죠. 왜냐하면 3은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가르는 숫자잖아요. 갈랐으면 형상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건 밝은 곳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38은 동방에 있는 거예요. 이놈의 사구가 어떤 때는 서방에 있다가 어떤 때는 남방으로 가고 금화교육을 하니까. 또 토하고 수가 중앙에 있어야 되는 토가 용담 때는 50토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력수로 중앙으로 들어가버리고 38만 제자를 찾아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걸 머물 간자를 쓴 거예요. 동방을 갖다가 간방이라고 하는 게 거기는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보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왜 사구 금이 일루 가고 화가 또 일루 가고 금화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치가 이제 다 풀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모르지만 그 속에 어떤 숨어있는 이치가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원래 30분 동안 질문밖에 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강의가 재밌었으니까 뭐 또 질문들. 지금 질문 받죠? 한 10분 너무나 정도. 재밌으니까 그냥 질문을 질문을 쓰면은 계속 이어서 나가고 질문들 나올 것도 같은데. 그 순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럼 순음이 바람을 피면은 저 바로 옆에 사진내로 가나요? 근데 순음은 바람을 안 피나요, 그러면요? 바람 안 피면 짝을 어떻게 만나? 그러니까요. 순양이 바람 피면은 요놈이 바람 피는 거 이걸 찾아하려고 하는 네,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그렇게 가요. 한꺼번에 도달한다는 거 없어요. 네. 반드시 과정이 있어. 그 과정이 요게 일로 가고 이건지로 가잖아요. 문항도에서. 아니 결과적으로는 순양이 바람을 피해서 바람이 저기 손이 되잖아요. 순양이 이게 1년 4에서 5가 된다. 네. 그거는 그 짝을 말한 게 아니라 형상이 이제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음이 바람을 펴서 형상이 변하면은
저 진으로 가야 그러니까 레로 가야 되는데 여기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겠죠. 예. 그거는 형상이 그렇게 변하는 거 말하는 거고 변하는 과정은 이거는 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은 그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순음이 저기 그 장녀한테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렇다 치면은 결국은 순양이 바람핀 여자한테 본처가 다 주권을 넘겨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해도 이건 바람을 핀 게 아닌데. 바람을 핀 게 아니고 하늘에는 무형인데 그것이 땅으로 내려왔던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 그 얘기지. 네. 그게 바람이 된 거잖아요. 아, 그걸 바람으로 본다. 외도를 했다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가만히 있진 않고 아버지가 큰 딸한테 갔다. 성질나서 엄마가 다시 큰 딸한테 간다. 그것만 바람으로 그 글자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요. 괴상으로도 그렇게 되고. 근데 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는 바람이나 손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주 옆으로 이렇게 변할 때. 아, 진내로 가요. 네, 그렇게 변할 때는. 엄마가 화가 나서 진내로 가는 거예요. 괴가 바람이 바람으로 표현하니까 조금 애매해. 괴가 바람이야. 근데 바람으로 표현하니까 나도 좀 애매해 지금. 그 바람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무튼 괴가 그- 바람인데 뭐. 공이 이걸 만드는 과정은 그게 이제 문항도예요. 여기 있던 이제 일로 가서 일로 가요. 그 여기 1, 2, 3 항상 3변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 바람을 펴서 이거하고 바람 핀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좀 납득이 힘들고 이 형상이 땅에서는 이렇게 변한다 이제 그렇게 봐야지. 이 형상이 땅에서 이렇게 변한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그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음이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이 이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게 양이 음으로 변해서 맨 마지막에 이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로 가야지 그렇게 되면은 맨 마지막은 다 컸다는 얘기잖아요. 다 큰 걸 찾아가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게 문항도의 헬건지가 이곳대로 변한 그 이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딴 것도 그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그 질문을 통해서 또 색다른 것도 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진짜 왜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요 좌우에 소녀와 장녀가 있다는 거, 시종이 있다는 거, 이것도 시종이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럼 이 자리로 문항도에는 건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화가 들어가 버려요. 감리가 들어가 버려요. 그 감이 여기서 들어가는데 여기 양옆에 있는 것도 봐야 돼. 이것처럼 똑같아요. 여기는 순양, 육건천이 있고 여기는 여기 있던 팔관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왜 감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종이 순양과 소남이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제. 이것도 똑같죠. 이 자리를 왜 이게 들어가죠. 이 자리는 이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은 순음의 중심이 바뀌어요. 이것도 중심이 바뀌고 중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은 변화는 중심에서부터 벌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것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거는 확고해요 이 자리가. 근데 감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복귀도에는 문항도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죠. 용남 때는 문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감리는 항상 제짝을 중남과 중자 제짝을 잃지 않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심을 갖다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지.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군대에서도 중심을 딱 잡을 적에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모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 근본은 이거지만은 중심을 잡아주는 거는 수화예요. 물하고 불이에요. 불황되는 진태로 하자면 중심은 예? 진태. 아 이제 이쪽으로 이제 삼진대 진계가 들어가죠. 네, 그렇죠. 이제 태계가 들어가고 진태가 들어가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둘 다 시작을 말한다 그랬어요. 음에서 양이 시작하고 양에서 음이 시작하고 시작은 항상 중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중심에서 시작하니까 건건 대신에 간리가 들어가고 이것도 시작은 양의자 음의 시작은 중심에서 해야 되니까 중심을 상징하는 간리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알고 보면 이체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리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그 짝을 잘 봐야 돼요. 법기도에서 건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양편에 이런 걸 건드려야 되는데 용담대에서는 전혀 달라. 건이 있는 거하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진깨죠. 오진네. 이 자리는 삼감수가 들어가요. 감기하고 진깨가 이 자리에 들어가요. 이 자리는 본래 막내 소남이 잘했던 건데 장남이 들어가 버려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냥. 이 자리는 본래 소녀 근데 장녀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장녀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런 걸 영미를 봐야 돼. 그럴 적에 외우지 않으려는 게 저절로 암기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위치도 그렇고 거기에 붙는 숫자 있잖아요. 왜 이 숫자가 여기에 붙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 사실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 그 너무 복잡하니까 연구들 안 한 것 같아. 나는 돈 생기고 안 생기고 그걸 떠나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 생기면 생겨 말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근데 딴 사람들은 밥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관심 있어도 신경 쓸 수가 없어.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뭐 머리가 좋고 그래서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질문 없으면 이제